이 eVTOL 개발 선두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공장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미래 교통 시스템이 정말 현실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왜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하필 데이튼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조비의 이 야심찬 계획, 그 뒤에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역시 가장 큰 관문이겠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은 또 어떻게 넘으려고 하는 건지.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데이튼이라는 도시가 라이트 형제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인데 거기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입지 선정 이상의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기사를 보니까 그 발표 현장 분위기부터가 좀 남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데이튼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조비의 데이튼 시설 총괄 매니저라는 분, 토마스 우벨 하트가 지역 리더들 앞에서 당신들에겐 동맹자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 같지는 않던데요. 뭔가 좀 더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기서 동맹자, 또 친구, 파트너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eVTOL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은 기술 개발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요. 그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용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죠. 그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중들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 즉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기업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 정부, 시정부, 또 지역 상공회의소, 대학이나 기술학교 같은 지역사회 전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조비가 데이튼을 고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데이튼 입장에서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컸겠군요. 네, 특히 데이튼은 아시다시피 과거의 제조업 중심지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최근에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조비의 이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절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조비로서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얻고 데이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딱 윈윈 구조네요. 단순 투자를 넘어서서 거의 운명 공동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상당히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땅 싸게 주고 세금 깎아주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 유치 조건을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한다든지 규제 관련해서 협력한다든지 지역사회하고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둔다든지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지역 파트너십은 앞으로 조비가 부딪힐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계획의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데이턴 국제공항 근처에 최대 200만 평방 피트.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축구장 한 35개 넓이라면서요? 네, 상당한 규모죠. 거기에 연간 최대 500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근데 좀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부터 완제품 항공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초기에는 일부 핵심 부품 생산에만 집중한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조비의 아주 신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고 영리하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왜 처음부터 풀가동을 안 하느냐? 역시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이라는 그 큰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FAA는 아시다시피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상업 운항 허가를 내주는 곳인데 이 eVTOL이라는 게 워낙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이다 보니까 아직 인증 기준이나 절차가 100% 확립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최종 허가가 언제 나올지 또 어떤 조건을 달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규모로 완제품 생산 라인을 쫙 깔아버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인증이 생각보다 늦어진다거나 혹은 FAA가 갑자기 이 기술 바꿔라 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생산 라인을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그냥 세워둬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비는 우선 FAA 인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거나 아니면 인증 전이라도 생산이나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수 모터라든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부터 먼저 생산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것 말고 또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본사나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대비해서 숙련된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인력 준비. 네. 둘째는 부품 생산을 통해서 전체 생산 공정을 미리 테스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관리 능력도 키우고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해결할 시간도 벌 수 있고요. 셋째는 투자자들이나 지역사회에는 우리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FAA 인증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준비된 인력과 안정화된 공정을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복합재 기반 기체 생산 능력이 중요해요. 복합재요? 네. EVTOL은 배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체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탄소섬유 복합재 같은 첨단 소재들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서 필수적인데 이걸 대량으로 아주 높은 품질로 생산하는 건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군요. 네. 조비가 이 복합재 생산 능력을 자기들 공장 안에 직접 갖추려는 건 단순히 부품 조립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술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 합니다. 공항 바로 옆에 부지를 잡은 것도 그런 큰 그림의 일부겠네요. 물류나 테스트 비행 같은 거 생각해서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생산된 부품이나 나중에 나올 완제품 운송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향후에 기체 인증을 위한 테스트 비행이나 실제 운항 시뮬레이션 같은 걸 공항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죠. 모든 게 다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700억 원이 넘는 놀이죠. 네, 큰 금액이죠. 여기에 최대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데이턴 지역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뉴스였을 것 같아요. 이미 일부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훈련받고 있고 또 지역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자리 몇 개 생겼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조비는 그냥 필요할 때 사람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교육 시스템하고 손을 잡고 자기들 생산 활동에 딱 맞는 맞춤형 인재를 직접 키워내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직접 키운다. 그렇죠. 이건 상공우주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턴 지역 안에 지속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기업이 그 지역 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같이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네. 지역 청년들한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숙련된 현지 인력 풀이 있으면 생산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 또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지는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터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맹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듣다 보니 결국 모든 길은 FAA 인증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가 아무리 밀어주고 돈을 쏟아붓고 생산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FAA가 최종 승인을 안 해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기사에서도 너무 일찍 생산 시작하면 돈 문제 생기고 너무 늦으면 시장 기회를 놓친다. 이 딜레마를 지적했는데 이 타이밍 싸움이 정말 아슬아슬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FAA 인증은 조비뿐만 아니라 아처,
릴리움, 또 위스크 에어로 같은 eVTOL 시장에 뛰어든 모든 경쟁사들이 넘어야 할 가장 높고 험준한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이걸 입증하는 걸 넘어서서요. 소음 문제라든지 도심 항로 설정, 관제 시스템 통합 같이 해결해야 할 규제적이고 운영적인 과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술 외적인 문제들도 많군요. 네. 게다가 FAA 역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나 절차를 계속 만들고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계속 움직이는 관역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인 셈이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조비의 그 단계적인 생산 전략이 더 의미 있어 보이네요. 규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프로젝트는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인상을 주니까요.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조비의 접근 방식은 뭐랄까 묻지마 돌격이 아니라 계산된 전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FAA 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생산 속도나 투자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은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품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술력은 계속 쌓고 시장에 대한 준비 태세는 갖추는 거고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기회는 잡겠다. 네. 인증 지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딱 인증이 완료됐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투자자들이나 지역사회에도 우리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조비의 데이턴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전통적인 공업 도시에 첨단 기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지역 경제 부활에 희망을 주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eVTOL이라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거기다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그 역사적인 도시에서 차세대 비행체를 생산하게 된다는 그 상징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프로젝트는 eVTOL 산업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착착 진행될 거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FAA 인증 완료 시점하고 실제 상업 운항 개시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최대 5억 달러 투자, 최대 2,000개 일자리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최대라는 말이 붙었었죠. 그 말은 즉 이 계획들이 FAA 인증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규제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워진다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스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eVTOL 시장이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비가 기술력, 생산 효율성,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먼저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경쟁도 만만치 않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첨단 산업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조비가 이런 복합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을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가서 데이턴에서의 약속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자,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데이턴 생산기지 건설 계획이라는 창을 통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과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항공 역사의 심장부인 데이턴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FAA 인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해서 아주 유연하고 단계적인 생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만나고 또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도전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도시 내에서의 자유로운 항공이동, 즉 개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턴 같은 도시에게는 과거 산업시대의 영광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대화는 주로 데이턴에서의 생산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조비가 이렇게 공들여서 데이턴에서 생산한 그 항공기들 과연 어디에서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게 될까요? 아, 실제 서비스는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 그렇죠. 즉 진짜 에어택시 서비스는 어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항공기 생산계기를 짓는 것과는 또 별개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도심 곳곳에 수직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확보해야 하고요. 충분한 충전 인프라도 깔아야 하고 또 복잡한 도심 상공의 항로를 관리하는 등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생산과 운영은 또 다른 문제군요. 네, 데이턴에서의 생산 계획이 조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실제 서비스 지역, 아마도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가 먼저 거론되겠죠. 그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하고 어떻게 시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갈지 이걸 생각해보는 것이 EV 이티올 혁명이 현실화되는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생산과 운영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